넷플릭스가 2024년 10월 30일 새로운 UFO 피랍 사건 다큐를 업로드한다고 한다. 화가이자 전위 예술가로 UFO 피랍 분야에 뛰어든 연구가 버디 홉킨스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뉴욕 맨해튼 시내 한복판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은 외계인에게 피랍되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UFO 피랍하면 흔히 휘틀리 스트리버의 피랍 체험기를 담은 동명의 책을 소재로 한 영화 커뮤니언처럼 야외나 교회에서 UFO 피랍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도시의 아파트에서 UFO 피랍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스트리버의 UFO 피랍 체험은 그 자신만의 주장밖에 없는 반면 린다 코틸 사건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해외의 뇌신경 전문가들은 스트리버를 뇌와 측두엽 치료를 받은 경력을 근거로 그의 UFO 피랍 체험을 간질과 측두엽 이상으로 인한 환상과 환청 망상장애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미국 내에 외계인 접촉이나 외계인 영매 텔레파시 채널링을 한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부류라고 마이클 퍼싱어 박사 등 뇌신경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990년 초 UFO 피랍 전문가로 알려진 버디 홉킨스는 린다 코틸이라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게 된다. 그 제보에 의하면 코틸은 1989년 11월 30일 새벽 3시경 뉴욕 맨해튼 브루클린 다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UFO에 피랍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41살의 여성인 린다 코틸은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세탁물을 다림질하고 있다가 새벽에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작은 난쟁이 인간으로 보이는 피랍자들이 자신의 집에 침입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려 했지만 남편은 몸이 일시마비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그녀의 기억은 UFO 피랍 전문가인 버드 홉킨스의 퇴행 최면을 통해 드러났는데 린다 코틸은 작은 키에 큰 머리를 가진 존재들을 따라 창문을 뚫고 나랏빛의 튜브를 타고 아파트 12층에서 둥둥 떠 있는 채로 빛에 둘러싸인 비행선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빛의 튜브를 탔다는 주장은 유명한 알라가시 4인조 UFO 피랍 사건에서도 나오는 공통점이다. 나아가 피랍 당시의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도 같으며 피랍하는 난쟁이 외계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변 가족이 갑자기 시간 정지된 상태였다는 특징도 유사하다. UFO 내부로 날아간 린다는 그곳에서 그녀는 수술대 같은 곳에 올려졌고 갖가지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수억 광년을 날아온 외계인들이 겨우 지구에 와서 하는 일이 인간의 뇌와 지적 능력에 대한 검사가 아닌 신체 검사와 생식 능력 검사냐?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UFO 연구가들은 말한다. 외계인들은 수억 광년을 날아올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지구의 지저에도 심해에도 베이스 캠프가 있다. 코앞에 달이나 다녀오는 인간의 뇌와 지적, 과학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하등해서 관심의 대상이 못 된다. 2차 대전 내내 동족과 전쟁과 학살을 벌이고 지구를 파멸시킬 핵무기를 수만 기 보유한 인류 문명의 앞날이 바람 앞에 촛불인데 오히려 그들은 종의 보존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해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UFO 내부로 끌려가 생체 실험을 당한 린다 코틸은 한참 뒤 다시 침대에 떨어지는 기억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침실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회의론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피랍당했을 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목격자 중에는 뉴욕 시내 댄과 리처드라는 두 명의 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경찰관은 당시 VIP 고객을 차량으로 경호 중이었는데 린다 코틸이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에서 끌어 빛의 튜브를 따라 올려져 피랍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당시 그 원반형 발광체 UFO가 나타나자 인근 지역의 건물의 전기가 모두 정전되었고 심지어 도로 위 가로등까지 모두 정전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댄과 리처드 두 경찰관은 뮤폰에 편지를 보냈다. UFO의 출현과 갑작스러운 정전은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어 보인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디가드한 VIP의 존재였는데 그 VIP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페레스 데 쿠에야르였다. 쿠에야르는 페루 리마 출신의 외교관을 지냈고 제5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로 1982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 이후 86년 재선되어 1991년 12월 퇴임했다. 뮤폰은 이 사건 제보 후 쿠에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인터뷰하고자 했으나 쿠에야르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사건 당시 경호를 한 두 경찰관의 편지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쿠에야르가 당시 UFO 피랍 모습을 차량에서 지켜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한다. 린다 코틸 UFO 피랍 사건은 상당수 UFO 회의론자들과 주류 과학자들, 기독교 UFO론자들, 심지어 UFO 피랍을 부정하는 관련 종교 집단들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해왔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맨해튼 도심 한복판 고층 아파트에서 UFO 피랍 사건이라니 말이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진실과 뮤폰 행거 원 파일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뮤폰은 린다 코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녀의 머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 임플란트가 심어진 사실도 CT 촬영을 통해 확인했다. UFO 피랍 사건이 UFO 외계 문명 메시지류의 이야기들보다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일부는 페레스 데 쿠에야르는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UFO 피랍 사건을 코앞에서 보고도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UFO 비밀주의를 꼬집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UFO 회의론자들이 설파해온 UFO에 대한 팩트와 진실을 다큐를 통해 여럿 보여주고 있다. 인카운터 UFO 조우를 비롯해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등을 통해서 칼 세이건과 마이클 셔머 등의 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세뇌된 우리의 뇌와 회의론을 깨고 있다. 또한 현재도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1950년대식 화려하고 환상적인 외계인과의 조우담을 들먹거리면서 UFO에 관심을 가진 50대 아재층을 타켓으로 UFO 종교장사와 외계인 샤먼과 영매 활동으로 일부는 시한 부족말론을 선동질하거나 UFO를 통한 휴거소동을 벌이는 미국 내 UFO 관련 샤먼과 무당들, 자칭 접촉자들의 환상적인 외계인 조우담이나 환타지 소설류의 이야기, 아닌 있는 그대로의 UFO 사건의 팩트와 진실을 전 세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UFO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다큐를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그들과 대화가 될까? UFO 피랍 사건이 외계인과의 환상적인 조우와 만남을 판타지 소설처럼 그리는 외계인 박수와 무당, 샤먼들의 그 알 듯 모를 듯한 메시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는 중요한 사실에 있을 것이다. 10월 30일 린다 코틸의 UFO 피랍 사건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UFO 외계연구소